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9월 3일이죠. 불금입니다. 일주일이 후딱후딱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9월 시작 첫 거래일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조정받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오늘 금요일 주말 미국의 밤에 이제 나오는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계감보다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해주는 모습, 즉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것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과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9월 3일 오늘 시장에서 핫한 그런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런 뉴스들 속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오늘의 주식 분석하는 남자의 픽픽픽 종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그림은 결국 올해 1월에 핫했었던 애플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이 애플카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차렸다고 이렇게 꾸렸다고 나오는데 뭐 이제 고객사와의 어떤 협약 관계나 그런 건 당연히 말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고점 대비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제가 LG전자의 LG전자의 구강모 회장에 대한 그런 뉴스 흐름 그런 것들과 같이 영상을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렸었는데 LG 이노텍도 소개를 했었고 LG전자도 물론 픽픽픽 종목에서 추천 종목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LG전자는 소개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지금은 좀 정체된 모습이고 이노텍은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인데 오늘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텍 노는 물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노는 물이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시장 마감 지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피 0.8%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도 0.6% 양시장이 동일하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여전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양시장 합쳐서 25조 원이 좀 안 되는 모습이고 상승 종목이 그래도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많았던 심리적으로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계속 기술주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도 상당히 다우랑 이제 S&P 선물 S&P가 또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4,800을 연말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쵸 예상을 거의 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10%도 안 남았잖아요 포인트가. 니케이도 오늘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어제가 이제 유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에 따른 이익 관망세가 좀 나왔었으면은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4.5원 하락한 1157원에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은 양매도 시장이 어제 샀던 개인들이 단타를 하는 걸까요? 개인들이 최근에 좀 지수가 올라오면 팔고 있고 지수가 다시 또 내려오면 사고 있고 단타로서 보기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게 일단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뭐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이 좀 약세를 그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유메이드 그죠?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이 이슈 결국 가상화폐 그쵸 NFT 이런 얘기도 제가 게임이 이제 돈을 버는 세상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며칠 동안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펄어블스의 도깨비 소개하면서도 상당히 의미있게 게임주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메이드가 정말 한 2015년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 정말 진탕을 매겼던 게임주라면은 이제는 완전 시장에서 합부상하고 있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강세 테마, 약세 테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아시겠지만 강세 테마 2차전지, 전기차, 애플카 이런 관련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백신 관련된 소식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폴더블 폰이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들 좀 나왔고요. 성장주, 가치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좀 그쵸? 약세 테마는 이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키워드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당연히 애플카 이 얘기 꼽았고요. 미국의 백신 무기고 제가 최근에 하반기 투자에서 바이오 중에 특히 이 백신을
무조건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뭐 ST팜을 다시 작년 8월 이후, 아니 9월 이후에 그쵸? 11월에도 한번 소개했었고 1년 만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몇 개월간 정체를 했었습니다. 정체했었고, 어제 오른 이유는 인클리시란 이것 때문에 오른 거고, 뭐 오늘은 또 K백신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상당히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국내 역시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이 백신을 그죠? 개발 중이고 있는데, 임상 3상에 따른 내년도 출시가 가능할 걸로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무엇보다 정부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30억 달러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정확히 뭐냐면요, 정확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부스터샷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접종해야 되고, 백신에 대한 화이자 뭐 모더나 뭐 이런 미국계 회사들 있잖아요. 물론 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랑 뭐 화이자랑 또 같이 협력을 맺기도 했지만, 이런 미국의 제약사들이 결국 지금 돈벌이, 그죠? 돈벌이를, 외화벌이를 돈독히 하고 있고, 워낙 이 백신에 대한 매출은 매출이지만 이익률이 OPM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CMO 시장, 뭐 CDMO 시장, 이런 시장 더 커질 수 있다는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삼성 소식이 있는데요.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 언제 오를 것이냐, 반도체 특히 장비주들 진짜 너무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하반기는 백신과 함께 반도체를 꼭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미국의 파운드리 부지 선정이 9일날 아마 촉각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사실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이고, 삼성에서 최근에 240조 비메모리, 그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한다고 사실 공표를 한 입장에서, 아마 유력 후보지 텍사스 테일러 시의회 이런 쪽에서 세제 감면 혜택 이런 공청회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라는 거는 안 잡혀 있지만 결국 이 정도 규모는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 파운드리 공장 면적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에 거론되는 부지가 지금 되는 만큼, 이게 소식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장비 캐펙스 이런 투자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9월 말 아니면 10월 이런 즉 예상했던 4분기에 즉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뉴스 체크 포인트에서 가장 세계 키워드 중에서 꼽는 뉴스는 저는 이제 애플카입니다. 애플카인데 정확히 애플카라기보다는 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 돋보기 혹시 안 보신 분은 애플카를 검색하시거나 LG전자를 검색하시거나 뭐 LG를 검색하시면은 요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7개월 전에 올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LG전자를 소개했다기보다는 LG그룹에 대해서 애플카랑 연관, 그리고 최근에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도 픽픽픽 종목에서 7월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LG가 마그나와의 그런 전장 부품에 통한, 그리고 LG 이노텍 카메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쵸? 이쪽도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 해가지고 전장 쪽 차량용 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LG 이노텍은 카메라는 뭐죠? 결국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묶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하이비전은 LG 이노텍이 고객사죠. 근데 LG 이노텍은 왜 애플카에 가장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때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LG 이노텍의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애플향, 그쵸? 아이폰 향 카메라 모듈 이쪽에 대해서 70% 이상을 이미 마켓쉐어를, 즉 쿼를 인정받은 회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는 것보다 꼭 이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로 갖다 붙였습니다. 뭐 구독을 꼭 안 하시고 싶은 분은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돋보기로 제 채널에서 저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이 LG의 협력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뭐 부인하지도 않았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뉴스에도 그래서 윗꼬리를 많이 달은 LG 이노텍의 모습을 그렸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현대, 기아, 현대차 그룹보다는 저는 LG 쪽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이 또 다른 생산, 그죠? OEM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유택 생산은 바이오, CMO처럼 줄 수 있는 거고 결국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LG가 모든 전장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LG의 빅픽처, 구강모의 빅픽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린 그림도 이대로 진행이 결국 궁극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픽픽픽 종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그날 꽂을 거고요. 뉴스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전처럼 체크 포인트를 가져갈 거고 그 체크 포인트나 아니면 그 뉴스 키워드 중에서 종목을 연속적으로 좀 고르는 방향으로 매일 이렇게 시향을 좀 올릴까 합니다. 물론 시향 플러스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실 언급을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계속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못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스킵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 이 PPP 종목들도 제가 7월부터 좀 업데이트해서 매일 좀 올리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계속 업데이트 된다면은 많은 종목을 제가 커버해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보유 종목들 아니면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작년에 실적이 매출이 그죠? 10억, 100억, 1000억, 9조 5천억 영업이익이 6,800억이었습니다. 올해 이게 얼마로 넘어가죠? 10조가 넘어갑니다. 그죠?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1조, 10조. 그쵸? 12조. 영업이익이 올해 1조가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컨센이 잡혀 있고요. ROE가 지금 파격적으로 예상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죠? 결국 트리플 카메라 분야에서 경쟁력이 확고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만 애플량이 70% 마켓시어가 상당히 넘었습니다. 물론 이 고객사가 애플에 너무 편중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동안의 어떤 협력관계 애플이 이전에 이노텍을 말고 다른 회사를 가겠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과 컬을 그동안 인정받은 이노텍을 애플의 입장에서 버릴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 13이 9월달에 출시됩니다. 이번 달에 출시되는데 센서 시프트 기술에다가 그쵸? 2020년 모델 대비 한계가 또 증가되고 이거에 따른 가격이 결국 ASP라고 되는 평균 그죠? Average Sales 이게 프라이스잖아요. 약자가 그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될 거고 결국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런 매출과 이익의 급격한 증가를 이 회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 PER로 치면은요, 그쵸? 올해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무려 18배나 했던 게 이익이 너무 좋아지면서 PER이 낮아지는, 즉 회사는 싸지고 성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얼마 전에 또 카메라 관련해서 메타버스도 엮일 수 있는 게 결국 LG 이노텍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하이비전과 연관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메타버스, 카메라, 자율주행 이 세 가지 그죠? 아니 두 가지를 정확히 좀 보셔야 됩니다. 애플 고객사의 컬 인정이 이런 쪽에 그쵸?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이 회사의 집중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차트인데 오늘 일봉 말고 주봉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이유는 보시면은 2018년 이후에 핸드폰이 상당히 안 팔리고 반도체 막 꺾이고 빅사이클 꺾이고 이러면서 핸드셋도 이때 상당히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빠졌던 주가가 지금은 정말 좋게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까지는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확연하게 코로나 이후에 그쵸?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뭐 월봉으로 보면 예전에 이 정도 가격대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오늘 윗꼬리 무시하셔도 됩니다. 윗꼬리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고점을 향해 간 상태에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데 결국 꼭 애플카 향이 아니더라도 아까의 어떤 실적은 아이폰 향해서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실적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메타버스 그쵸? 신성장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와 애플카 이 동력 이거를 LG 그룹과의 어떤 모멘텀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애플카
이게 핵심이죠. 애플카. 애플카는 뭘까요? 결국 전기자동차일까요? 전기자동차겠죠. 전기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배터리예요. 배터리. 하지만 앞으로는 전장이 될 겁니다. 왜? 애플카든 테슬라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이게 되려면 레벨 4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3 이상으로는 힘들다고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결국 전장이 되려면은 뭐죠? 카 인포테인먼트. 이게 카의 인포메이션의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 결국 디스플레이.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세상입니다. 차 안에서 메타버스를 해서 게임을 하고 차 안에서 차가 이동하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어떤 뭐 관광, 투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되려면 OLED가 또 구현이 돼야 되겠죠. 이게 LG 디스플레이로 엮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전장 부분만 얘기할게요. 배터리는 얘기 안 할게요. LG는 배터리는 화학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연관하면 LG 화학, 정확히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상장 안 한 이게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자율주행, 이거 되려면 카메라 필수죠. 카메라 이런 게 결국 그게 이노텍. 그리고 애플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가 파워트레인 뭐 이런 거, 이게 마그나죠. 마그나 이런 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애플카의 어떤 시스템이나 뭔가가 그 뭐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죠? 그게 애플의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뭐 이런 쪽으로 그림을 애플이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맞춘 한국 기업. 애플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거를 한국 기업인 저는 LG가 달라진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 우주항공 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그룹과 LG그룹에 대해서 중장기 시각이 휴대폰 사업부에서 실패한 LG그룹이 정말 전장 부분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